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이에요. 요즘은 날씨가 비가 오면은 엄청 오고 또 안 올 때는 좀 약간 아열대성 기후처럼 고온 다습하고 엄청 후덥지근하잖아요. 안 올 때는, 그죠? 비 올 때는 또 비가 오는 대로 너무 집중호우 막 이러다 보니까 피해 보는 지역도 많고, 여러모로 하여튼 요즘 이런 날씨에 그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 피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기름지. 이 기름지가 들어가는 거, 지방,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 때,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육달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기름방에서 지방 이렇게 나와요. 뭐 합성수지 뭐 이럴 때 이제 진짜 이 기름자를 쓰는데, 이제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뜻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교지, 이게 임금이 그 신하들한테 뭐 교지를 내린다 할 때 가르칠 교자에다가 지자를 읽었으면 때 그때는 뜻지예요. 근데 보통 대표 훈음은 뭐냐면 맛있다, 맛 있을 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우리가 숟가락 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맛을 보는데, 뭐 밥을 먹든 국을 먹든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날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게 되니까 매일 맛보게 되죠, 그죠? 매 끼니마다 하루 세 끼에다가 매일 먹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이시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맛있다, 아름답다, 뭐 상관의 명령,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러면 앞에 있는 달월이 하늘에 떠 있는 달월이 아니라 고기나 어떤 신체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고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삼겹살을 보면은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있잖아요. 기름이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고기는 기름기가 있어야 잘 넘어가지, 기름기 없으면 뻑뻑해서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하여튼 사람마다. 그럴 때 여기에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기름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름, 한글로는 똑같다 해도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식용유, 석유 같은 액체를 말한다면, 이거는 고기에 있는 동물성 그 기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달월이 나온 거고, 그럴 때 여기에 기름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동물성 기름. 뭐 삼겹살도 우리가 익히면은 액체로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찬 공기를 만나면은 이제 하얗게 굳기도 하고 하지만은 대개는 액체처럼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그 고기가 익으면은. 그럴 때 그 동물성 기름을 말할 때 여기에 기름지 이 글자를 쓰는데, 요 뒤에 있는 글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 있을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을조. 지을조 그러면은 뭐 아파트를 조경, 뭐 이게 꾸미는 거죠, 한마디로. 뭘 조성하다, 조작하다, 조화롭다, 뭐 위조 집회 이런 거 할 때 조 이 글자를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글자죠. 알릴고 아니면 고할고, 그죠? 고백하다 할 때. 그러면 이 글자랑 지금 책받침이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예요. 일할 것을, 이게 자원 설명에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일할 것을 신에게 그러니까 알릴고자, 신에게 알려서 내가 이제 알리려고 지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신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신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알리러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데서 이제 뭐 만들다, 짓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장영실이 이제 세종대왕한테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가 백성들에게 필요하니까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건의를 했다고 봐봐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뭘 만든 것도 있지만 대개는 장영실이든 또 그의 아들 문종향이 이제 만든 게 또 많다고 그래요. 꼭 세종대왕만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 그때 한글 창제하는데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게 그 다른 기술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장영실이 예를 들어서 왕에게 나 무엇을 만들어서 좀 백성들한테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좋은 생각인데 만들어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할꽃자. 그러니까 임금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 얘기할 때 그럼 임금이 그럼 그렇게 해라. 이런 것처럼 왕 앞으로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말을 한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뭐 어려운 글자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을조 같은 경우 뭐 창조할 때도 이제 쓰는 거고 지을조자 아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흔한 글자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몰취. 자, 이 모을취가 들어간 거, 뭐 의견을 취합하다, 취락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떨어질 낙자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뜻하기도 해요. 부락이란 말도 하고 취락지구 그러면 그 인가,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인가를 말하는 거죠. 이 모을취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마을이란 뜻도 있고 무리.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원래대로 쓰면은 무리중자예요. 이게 지금 자전 설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모을취가 취하고 그 다음에 무리중이 결합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취할취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리중이 이제 뜻을 나타내는 거겠죠, 한마디로. 물론 여기서는 부수가 귀자가 부수긴 해요. 그러면 모을취 그러면은 지금 요 무리중하고 요 윗부분이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자전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리중이라니까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 같은 거를 여기서 취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봐서 거기서 가장 적당한 걸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럴 때 여기에 그 무리중이 나온 거는 요 지금 피열이 빠지고 지금 밑에 있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께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학생들이든 아니면 제가 강의 나가는 뭐 복지관이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뭐 이런 데 가면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리중자예요. 그러니까 무리중자를 보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지시처럼 써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글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여기서 이렇게 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잘 틀리는 글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밑에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중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무리라는 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뭐 대중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쓰는 거, 군중할 때도 쓰듯이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그 중에 맞는 거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귀자가 나온 거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게 다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취할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뜻은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 내가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게 되면 머리를 베어 갖고 오고, 그냥 일반 병사 같으면은 귀를 잘라 갖고 와서 또 자르고 또 자른다 뭐 이런 얘기에서 취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자체에서 모을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걸 모은다 하면은 귀가 부수니까 여기에서는 그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무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귀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취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귀가 이제 이게 부수, 그러니까 소리도 되고 부수도 되고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런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열이 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밑에 있는 건 원래는 뭐예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밑에 부분이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본다. 그래서 여기 자전에 설명한 거는 지금 무리종과 취할취가 결합된 거고, 취할취는 음을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무리종은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 아니면은 마을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뭐 획이 조금 뭐 많다 하고 또 아니면은 낯선 글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귀에는 아주 익숙한 글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요일 날 또 다른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